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경제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지금 미국은 1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런데도 주가 변동성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Volatility Index라고 하는데 이 VIX는 향후 30일 동안 주가가 오르는 데 베팅하는 옵션, 하락하는 데 베팅하는 옵션을 합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쪽에도 베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옵션 액티비티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2021년 10월 이래 이 옵션 액티비티가 최저로 떨어졌는데요. 이때가 언제냐? 그 다음 달이 미국 증시가 정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2021년 11월이었죠. 그러니까 증시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한 바로 직전에 변동성 지수가 가장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낮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평온하다 이렇게 좋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럴 때도 베팅을 안 하면은 변동성 지수는 낮아집니다. 현재 VIX는 16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수 상승과 하락에 베팅하는 활동은 많이 줄었지만 지금 이 증시의 고요함은 곧 끝날 거다라는 데 대한 베팅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IX 옵션은 더 커진다는 거죠. 콜 옵션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늘었고요. 풋 옵션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이번 주에도 계속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를 맞을 거다라는 예측은 좀 늘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하면서 지난주에 JP모간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블랙록 CEO, 블랙스톤 CEO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그리고 미국 최대 대체자산운용사 CEO들이 같은 의견을 낸 겁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보기는 어려울 거다. 금리 인하를 섣불리 가격에 반영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뭘까요?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인플레가 2% 이하로 하락하는 게 분명해질 때, 또 하나는 경기 침체가 올 때,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도 이 CEO들이 올해 내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마라는 것은 일단 경기 침체가 올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인플레가 그렇게 빨리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뜻이 되겠죠. 어쨌든 경기는 둔화하고 있다는데 다 동의하는데 갑자기 금요일에 S&P 글로벌이 정반대 방향의 발표를 합니다. 미국 기업 활동이 지난 11개월 내에 가장 빠르게 상승했다라는 내용인데요. S&P 글로벌이 PMI, 구매관리자 지수를 발표했는데 이게 53.5가 나왔어요. 이 구매관리자 지수는 ISM이 발표하는 PMI와는 다른 겁니다. S&P 글로벌은 세계 여러 나라의 3만 개 기업을 조사해서 PMI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빨리 발표합니다. 4월 PMI가 벌써 나왔어요. 속보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조사 기간도 4월 12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발표를 한 거죠. 제조업, 서비스업 다 포함하는데 둘 다 상승했습니다. 서비스업이 더 많이 상승했고요. 무슨 얘기냐? 경기 둔화가 예측되고 있는데 기업 활동은 더 늘어난다. 이 활동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 주문, 원자재 구매 이게 다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지표가 맞다면 경기 둔화는 물론이고 인플레 둔화도 안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고 따라서 주식시장은 평온했다. 보합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1분기 기업 실적 발표 중인데 중간 요약을 해보면요. 기업 마진은 전년 동기 대비 약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의 마진은 코로나 전에 이미 굉장히 높았고요. 코로나 봉쇄 기간에는 훨씬 더 마진이 상승했죠. 그래서 1분기에 약간 하락하기는 했지만 평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러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진이 이렇게 높은데도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의구심이 생기죠. 만약에 도소매 마진이 인플레를 유발시켰다면 인플레가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작년 1분기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이 붉은 그래프는 마진을 뺐을 때의 생산자 물가지수고 파란색은 마진을 더했을 때의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에서 이 붉은색을 빼면 요 갭이 소비자에게 트랜스퍼되는 가격 부담입니다.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매자들이 가격을 인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판매자들이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진을 더했을 경우와 더하지 않았을 경우가 그래프가 붙었습니다. 생산자들의 추가적인 마진 확보가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앞에서 기업의 마진은 여전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2019년 대비 마진 상승폭은 25% 이상입니다. 2019년을 100으로 했을 때 13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125를 넘는다는 거죠. 127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 더 이상의 가격 인상은 못하고 있지만 기업 마진은 평년 대비 여전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최근에 나온 논문이 UMass에서 나왔습니다. University of Massachusetts에서 나왔는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기업들이 어떻게 단기간에 그렇게 크게 마진폭을 올릴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 보통의 경우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뺏길까봐 가격 인상을 자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자유롭게 가격을 올린 거예요.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들은 보통 소수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들 가격을 올린 겁니다. 그 이유는 Coordinated Price Increases, 조율된 가격 인상 때문이었다라고 연구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팬데믹, 공급망 와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다 보통의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긴급한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기업들까지 일시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가격을 올렸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마진 폭이 인플레가 둔화되면 결국은 디플레이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인플레가 1%포인트나 2%포인트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기업 마진은 하락할 거고요. 기업의 이익률이 낮아지면 미국 기업은 일단 인력부터 줄이고 봅니다. 감원을 많이 하게 되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 경기 침체가 감원을 유발시키기도 하지만 감원이 경기 침체를 유발시키기도 하죠. 아마도 이번 경기 침체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 기업 마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지금까지보다 이 기업들의 실적이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중요하죠. 구글은 이번 주에 산호세 사옥 건설 프로젝트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구글도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더 줄일 거니까 제2 사옥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다음 주 실적 발표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테슬라 관련입니다. 테슬라가 1분기에 차량 가격을 많이 인하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격 인상한 경우와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실적에서 보여졌죠.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습니다. 차가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건데 반대로 순이익은 24% 하락했어요. 차 가격을 깎은 것이 순이익을 갉아먹은 거죠. 영업이익률, 그로스 마진은 작년 1분기에 19.2%였던 것이 올 1분기에는 11.4%로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목요일에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테슬라가 갑자기 고가 모델 가격을 인하했던 것을 다시 인상했어요. 모델 X와 S 가격을 각각 $2,500 올렸는데 아직까지 3월 가격을 완전히 복구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을 좀 막아보자 이런 의도가 있었겠죠. 이게 모델 X입니다.
그런데 테슬라한테는 비공식 목표가 있어요. 2030년까지 2천만 대 생산하겠다. 현재 글로벌 1위인 토요타 그리고 2위인 폭스바겐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시장 점유율에 집착 안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가격을 인하해서 시장 점유율을 방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테슬라에게 손해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익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잔존 가치가 낮아지죠. 중고차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신차 가격을 올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목요일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테슬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전략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우리 외에는 어떤 자동차 회사도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자, 어떤 포지션이냐? 지금 당장 이익 하나도 안 남기고 차를 팔아도 미래에는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다. 미래에 어떻게 그런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자율운행 기술로 얻을 수 있다. 지금 가격 인하에 대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전혀 안 먹혔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공개 서한을 발송했어요. 제발 테슬라 경영에 더 집중해라. 목요일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트위터 사명을 엑스코퍼레이션이라고 바꾸겠다. 네바다로 옮기겠다. 트위터도 GPT를 할 텐데 챗 GPT가 아니라 진실한 GPT, 트루 GPT라는 이름으로 자체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X 발사하고 곧바로 폭발했죠. 이런 식으로 경영 능력을 분산시키지 마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테슬라 주식은 고점 대비 거의 50% 하락해 있습니다. 과연 회복 가능할지, 오히려 더 하락하게 되는 거 아닌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중국이 1분기 경제 성장을 4.5% 달성했어요. 시장 예상치보다 높습니다. 봉쇄 끝나고 아주 원활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자, 서방에서는 중국 경제는 성장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간소득국의 함정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건 다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원활한 경제 성장은 서방 기업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겠죠. 하지만 당혹감 역시 가져다 줄 겁니다. 자, 이 차트는 IMF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맨 앞이 가장 최신 전망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작년에 했던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게 재작년에 했던 전망입니다. 자, 보면은 재작년에 했던 전망이 제일 높습니다. 작년이 더 낮아지고요. 올해는 더 낮아졌습니다. IMF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4%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 경제는 성장 한계에 봉착할 거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자, 중국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위험스러운 성장 모델을 가지고 있다. 서방에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호넬대 경제학과 프라사드 교수의 최근 논문에 의하면 분명히 성장 모델은 비효율적이고 위험스럽긴 하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런 모델을 잘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혁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과 국가의 역할은 많이 헷갈리고 금융과 부동산 업종이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중국의 경제적 붕괴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약점과 위험이 존재하긴 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잘 해나갈 거다라는 거죠. 중국은 성장률을 약간 낮출 거고 그 대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개선을 성취해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